정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죠. 경성. 예, 경성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단어로 버려야 된다. 잔재다. 라고 해서 실제로 해방 이후에 우리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고 단어를 쓰죠. 근데 한문을 쓸 때 서울이 이상하게, 뭐 순이 뭐 이상하게 써서 뭐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 경성의 의미는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서울경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경성에 일본 애들이 장명했을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썼습니다. 즉, 서울, 임금이 계신, 이게 서울경자거든요. 임금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 대통령이 있는 데고, 뭐, 나라의 중심지니까 그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경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 경성인데, 거기가 한양을 뭐 도읍지로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장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일본 애들이 지명으로서 그 한양대지 썼습니다. 맞아요. 음. 맞는데 경상이라는 단어 옛날부터 써왔던 거다. 서울의 대명사입니다. 음. 그런데 경성 일본에 가면 뭐가 있죠? 동경이 있습니다. 동쪽에 중국의 북경이 있습니다. 그죠? 남쪽에 가면 남경이 있습니다. 서쪽에 가면 서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양이 지금 이제 그 장안하고 합쳐서 서안으로 변했죠. 서안으로. 네, 서안을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하죠. 아, 이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서울이 있는 거야. 근데 동쪽에 있는 서울, 남쪽에 있는 서울. 우리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대단한데요. 우리는 세계 경영을 하려면요. 용어부터가 우리가 주체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말 단어, 한자를 쓰는 순간, 국경이라 하는 순간, 북쪽에 있는 서울. 그럼 진짜 서울은 어디지?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남경, 남쪽에 있는 서울이야? 그럼 진짜 서울은 어디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서울. 진짜 서울은 어디야? 우리나라입니다. 무지하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입니다. 즉, 동양에서의 우리가 핵심이 된다는 얘기. 그 바탕이 주역에서도 연관이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동쪽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음, 이제 정역에서도 말을 할 때 동쪽이 진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해가 뜨는 쪽에 모든 기운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를 뜨는 쪽이니까 우리나라를 되게 중시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부러워했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되게 부러워했고 일본에서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천황 일본 왕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궁궐을 아예. 충분. 우리나라 거기 용인인가? 그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턱까지 다 깠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불발로 됐습니다만 얼마나 좋으면 황궁을 옮길 생각을 했을 거야. 걔네들이.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걸 탐낸 거죠. 탐냈으니까 또 침략을 한 것도 있죠,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제가 역사자가 아니니까 뭐 언급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있는 직할제라는 얘기다. 임금이 직접 다스리는 거. 그 옛날에 이제 임금과 제후국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그 나라가 넓기 때문에 관리를 못 다스려요. 그럼 제후를 임명해서 그냥 이쪽은 알아서 네가 다스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네가 알아서 다스려. 다만 세금만 보내. 공물만 보내. 뭐 전라도 네가 다스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옛날에는. 그랬다가 중앙 집권적으로 다 통치한 것이 조선 때입니다. 고려 때만 해도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조선 초부터 몇백 년 전부터 중앙 집권적으로 서울에 딱 중심을 잡고 지방의 말단 관리까지 그러니까 그 사또 향리를 아니, 사또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지방 행정관을.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는 중앙 집권적을 500년, 600년 벌써 이룩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건데
그때 나왔던 나라가 경성입니다. 한약. 그리고 일본 놈들이 사실은 지명으로 썼죠.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가 동양의 중심이라는 경성이 생겼는데 음,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스스로 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동양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서울을 뭐 순인가 뭐 이상하게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중국어. 이거 뭐 중국 발음 뭐 해서 뭐 무슨 의미겠어 이게? 한자에 본래.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고 부산하고 이으면 뭐가 되죠? 경부선이 되죠. 인천하고 뭐죠? 경인선. 춘천하고 이으면 어떠죠? 경춘선. 신의주하고 이으면 돼요? 경의선.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자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서울 부산을 음, 경부선이라고 그래 서부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천은 서인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춘선을 춘천이니까 뭐 서춘선? 어쨌든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지는 음,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소하죠, 그죠? 음, 우리는 지금도 경자를 씁니다. 서울 경자로. 남아있군요. 경춘선 할 때도 쓰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 경선을 안 쓰려고 그래. 왜? 일제히 잔자를 생각해서. 일본이 장명했다는 생각해서. 아니야. 조선시대 때도 썼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이런 이제 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한다. 그리고 동양의 중심이라, 물론 아니, 이름을 내는 뜻이 없고, 그, 네, 음, 지명으로 일본이 음,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다고 일본 잔재를 다 나쁜가? 좋은 거 음, 우리가 선택하고 나쁜 건 버려야죠. 이 동양의 중심이라는 우리 스스로 버리는 필요는 없죠. 이게 이념이 사로잡힌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념이 사로잡히면은 무조건 다 나쁘게 봅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청나라 때, 인조 때 청나라 들어서 우리가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음, 그때 여자 중에 그 나중에 귀국한 사람, 그걸 환학녀, 어, 환녀, 고향으로 되돌아온 여자, 환향녀, 음,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근데 그게 마치 욕을 중국 가서 먹었죠. 고초를 겪었으니까 마치 몸 버리고 뭐 지조를 버렸다는 식으로 환양년, 뭐 환양년 해서 어, 그 욕의 대명사를 썼어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귀국하고 나서 집에서는 사망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운막살이 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사실 나라가 잘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청나라로 모진 고초를 통하고서 귀국을 했잖아. 그럼 우대를 해줘야지. 보호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다고, 오히려. 그 마치 여자가 뭐 잘못해서 끌려갔나? 아니잖아. 나라가 잘못해서 끌려간 거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맞아. 환학년, 이 요- 환, 환향녀죠, 원래는. 고향에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 근데 그거를 마치 환양년, 뭐, 바람 피는 여자의 대명사로 음, 욕할 때 쓰거든요.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조선 때 그랬거든. 그 사대주의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대주의에서 완전히 이념에 이념에서. 사로잡혀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 이념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인정하고 해서 사실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사람 잘못이냐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막 비난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환학녀, 발음이 그래요. 향녀, 고향에 돌아온 여자의 자손은 과거도 못 보게 하고 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됐어요. 민족 대 사대부가 조금 그랬겠네요. 경직된 거죠. 음, 근데 그거는 뭐 항상 그 인조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항상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자신 있으면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다 나쁜 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다. 네. 그럼 A라는 정당의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한 정책도 있을 거고, 그러면 좋은 것도 있다고 나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이건 더 이어받고, 이거는 버리고 해야 되거든. 근데
A라는 장단에 B라는 장단 다 나쁘다고 다 폐기해. 또 B가 하면 또 다 나쁘다고 또 해. 그게 됩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예. 그거를 취사 선택에서 해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되나? 그 나라 망치자는 얘기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치 그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전임 시장이 한 거 네. 다 뒤집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행정력 낭비고 네. 돈 예산 낭비죠. 네. 물론 비판할 건 해야지. 근데 좋은 건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이어나가야 되고. 무조건 다 100% 나빴을까? 아니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이념에 사로잡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논리를 안 따지고 무조건 저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상대방 정당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이제 참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만전에 이제 사람이 극으로 치달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안 받아줘지네요. 경성처럼. 그렇죠. 경성을 버린 것 같이. 네. 또 이념에 사로잡힐 때 대표적인 게 중국의 문화혁명을 따집니다. 나름대로는 모택동이 뭐 정치적으로 이제 사기책으로 문화혁명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는 홍위병들이 뭐 환호를 지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막 개혁한다고 하고 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인들 다 내쫓고 죽이고 뭐 몇 천만 명이 죽었죠. 2천만 명이 죽었다든가 뭐 그리고 학문이 몇십 년 후퇴가 됐죠. 사실은 뭐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우리한테는 좋았죠.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근데 중국 역사상으로는 역사의 후퇴를 가져왔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광풍이 불어서 무조건 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제자가 교수 어? 사형시키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문화재 파괴하고 절이라든지 사찰 뭐 이런 거 문화재들 이거 다 파괴시키고 막 책 불살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버젓이 일어났거든. 문화혁명 때. 이념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북경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동양학 계통 학자인데 북경대 교수하면은 중국에서는 최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데거든요. 북경대가. 근데 거기 이제 사학과 교수들하고 이제 교환교수로 가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 예사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고문. 옛날 문장. 우리가 보는 한문책이 다 고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는 백화문, 즉 중국어죠. 이게 다릅니다. 지금 현대 중국어하고 옛날 고문하고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고문을 다 버린 거야, 얘들이. 뭐 복잡하다 그러고. 그 결과 북경대 그 사학과 교수인데, 그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뭐 한 20년 전 얘기인데 요새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북경대 사학과 교수인데 고문을 볼 수 있는데 반수밖에 안 된대요. 사학과 교수가. 반은 못 본다는 거. 까막눈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사료를 보려면 고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료를 보려면. 그걸 못 본다는 거. 우리가 더 잘한대. 고문을 보는 게. 우리는 한문에서 고스란히 해서 서당에서 고문을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뭐 북경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음. 그러면 한국의 서울대학교도 경성대라고 얘기하셔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예전에 보면 경성제국대라고 해서 경성대학교라고 했죠. 해방 직후에. 그랬다 네. 나중에 서울대로 이름을 바꾸죠. 네. 그러니까 동경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대와 우리는 경성대 하면은 우리는 더 주도적인 네. 대학교고 네. 동경대는 이제 한 수 떨어지는 네. 변방이 되는 거죠. 예. 즉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고 변방 북경대든 동경대든 남경대든 음. 다 이게 하수. 하수가 되는 거죠. 네.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버렸어. 안타깝네요. 경성대를. 그래서 제 외삼촌께서도 경성대를 졸업하셨어요. 옛날에 그냥 정말 대단하신 거죠. 옛날 경성대학교 졸업하셨으니까. 그 제국이라는 말은 뭐 대한제국 할 때 그 제국이 제국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 한 나라가 있으면요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걸 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과 해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동일해야 되나 차별을 두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말로는 제국이라고 해놓고 네. 일본 제국이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조선인은 차별하고 음, 내지 그러니까 일본인은 우대하고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진짜로 그걸 법으로 진행했거든요. 여러 민족을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차별 없이 대했거든요. 음, 그건 마찬가지로 몽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몽고의 수도에는 옛날에 네. 각 나라의 종교가 다 있었어요. 아, 이슬람교도 음, 있었고, 불교도 맞아.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도 있었고. 한 마을을 구획을 정해서 여기는 기독교 사찰 세우고, 길 하나 건너면은 여기는 이슬람교, 여기는 뭐 마음 뭐 무슨 교 이게 다 달랐습니다. 그걸 다 용인해 줬어. 그리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몽고 제국이 번창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음, 적군을 잡잖아요. 적군을 잡아도 그 사람이 충성을 했다면 그냥 군인을 씁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면 승진시켜줘요. 최상류계층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몽고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것이 제베라고 그 전투 중에 제베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징기스칸 아참 죽을 뻔합니다. 근데 제베라는 사람을 잡고 나서 서로 잡고 나서 풀어주고 오히려 우대를 줍니다. 음, 이게 말이 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베라가 화를 잘 쏜다는 얘기 그때 이름을 내리죠. 물론 그전 무슨 다른 이름이었겠지. 근데 그때부터 제베가 그 사대 충실, 사구 그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심지어 대단한 겁니다. 몽골 제국, 로마 제국,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 그런 제국을 세우려면 법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게 막 옛날 쫓겨다니고 할 때 네. 몇 명이 이제 그 호수에 모여서 이제 회합을 한다. 그때 13명인가? 10명,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모여서 했는데 자기 친족은 2명인가 3명밖에 안 돼요. 다 타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서 맹약을, 그러겠네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음,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기분 나쁘죠. 제국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치를 떱니다만. 그리고 제국이란 본래 뜻대로 하면 좋은 겁니다. 음, 근데 그걸 말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차별을 해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망했고. 그렇죠. 그럼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서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경성 제국도 제국대학교도 이제 그 대만 제국대학도 있고 대만에도 있었고 아, 제국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에 그러니까 국회도에도 제국대학을 만들 제국대 몇 개 만듭니다. 그런 대학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성제대도 있었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국이라는 단어는 좋은 건데. 서울대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서울대 경성제대로 하자 가면은 아마 눈에다 쌈짓풀 튀고 온갖 소리 다 들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이념의 서로. 다만, 그런 분명하죠. 우리가 세계 중심이다. 네, 공예의 중심이다. 이거는 그렇죠. 분명히 내세울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우리는 봐야지. 뭐, 일본의 뭐 앞잡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어떤 경성이라는 뜻에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